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변화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 사는 곳, 먹는 것, 하는 일 같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중 으뜸은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인간은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아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 아무거나 먹는 것보다 더 해로운 게 아무나 만나는 것이다. 만나는 사람을 다 인연으로 만들어 도대체 무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낭비도 그런 낭비가 없다. 난 가능한 사람을 가려서 만나려고 한다. 만나자마자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 학교 선배라는 이유로 반말을 하면서 형 대접을 받으려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광팬을 자처하는 사람, 이유 없이 자꾸 만나자는 사람을 거부한다. 헤프게 인연 맺는 걸 조심한다. 내가 가진 시간이 한정적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 인연을 맺을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 사람이 왜 힘들어지는 것일까? 만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다. 인연이란 글자 그대로 인을 이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이어지지 못할 때가 많다. 안타까워할 일은 아니다. 거기까지가 그 사람과 나와의 인연인 것이다. 인연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은 지나가게 놔둬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다.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 아무거나 먹는 것보다 더 해로운 게 아무나 만나는 것이다. 처신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처신을 잘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용이 얕은 물에 가면 새우가 놀라고 호랑이가 들판에 나오면 개가 놀란다고 하죠. 어울릴 만한 곳에 가서 놀아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처신은 자신의 지표를 확인하는 것, 자기 몸이 있어야 할 자리를 구분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신의 한자는 고처, 몸신입니다. 몸을 두는 곳이란 뜻입니다. 처신이란 자기 몸이 있어야 할 자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갈 곳에는 가고 가지 않아야 할 곳은 가지 않는 것, 들어갈 때와 빠질 때를 구분하는 것,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돈 자랑을 하는 사람은 멀리해라. 세상에는 네 종류의 인간이 있다. 돈이 있지만 티를 안 내는 사람, 돈이 있다고 있는 대로 티를 내고 돈 자랑을 하는 사람, 돈도 없는데 있는 체 하는 사람, 돈은 없지만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그것이다. 돈의 유무와 티를 내는 정도로 나눈 것이다. 최선은 돈은 있지만 티를 내지 않는 것이다. 당신은 어디에 속하는가? 돈 자랑과 돈을 쓰는 것으로 나눌 수도 있다. 돈 자랑은 하지 않지만 남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 돈 자랑도 하지 않고 쓰지도 않는 사람, 돈 자랑은 하면서 남에게 인색한 사람, 돈 자랑도 하고 돈도 잘 쓰는 사람이 그것이다. 최선은 돈 자랑은 안 하지만 남을 위해 쓰는 사람이고, 최악은 돈 자랑만 하고 남에게 인색한 사람이다. 시간만 나면 장소를 불문하고 돈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 아들 혼수로 얼마를 주었다느니 남편이 다이아 몇 캐럿을 사줬다느니 그러면서 정작 친구들에게 밥 한 번 사지 않는다. 이들은 뭔가 허전한 사람들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도 공부가 필요하다. 하지만 돈을 잘 쓰기 위해서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잘 쓰는 게 훨씬 중요하고 훨씬 힘들다. 돈 자랑만 실컷 하는 사람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세상에서 가장 천박한 사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란 속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괜히 상대의 성공을 시기질투하지 말고 상대의 발전을 축하하란 뜻이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보통 사람들이다. 사실 남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같이 울어주기는 쉬워도 남에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마냥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은 힘든 일이다. 동시에 기억할 것이 있다. 사촌들이 배 아파할 것을 뻔히 알면서 논을 샀다는 사실, 또 산 사실을 나팔부는 사촌들도 문제란 것이다. 남부럽지 않게 혹은 남보란 듯이 사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삼는 것은 천박한 일이다. 도덕경에 보면 훌륭하다는 사람을 떠받들지 마십시오.
귀중하다는 것을 귀히 여기지 마십시오. 탐날 만한 것을 보이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은 돈 자랑하는 사람이다. 밥 한 번 사지 않으면서 돈 자랑하는 사람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 얼마 전 부자 친구를 만나 열받고 온 아내를 보며 든 생각이다. 입을 조심해라.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마라.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야 한다.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시기가 된다. 아무리 절친한 사이라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과 행동이 있다. 남들에게 내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모르는 게 약이다. 가족 구성원 간에도 서로 지켜야 할 비밀은 항상 존재한다.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키는 것은 가족의 화목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녀의 일기장을 몰래 열어보거나 가족의 사생활을 남에게 말한다면 가족 구성원 사이에 긴장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서로의 비밀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은 가족 관계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가족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간에는 소중한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해야 한다. 특히 자녀의 비밀을 지켜주고 자녀 자신만의 세계와 사생활을 존중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녀의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해 부모로서는 그들의 비밀을 지켜줘야 한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비밀을 지키는 습관을 가졌다면 그들은 성장하면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다. 또한 가족 간의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 것은 가정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가족 구성원 간에는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들에게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않고 가족 구성원들만 비밀을 공유한다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안정감을 높일 수 있다. 비밀을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고 더욱 힘이 될 수 있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 간의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 것은 외부의 세상으로부터 내 가족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가족의 비밀은 가족 내부에서만 존재해야 하고 외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남들에게 내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가족 내에는 각자의 비밀과 사연이 존재할 수 있고 이를 존중하고 지켜줘야 한다.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키며 더 나은 가정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말하면 안 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중 하나는 사람들이 그 약점을 악용하여 우리를 상처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주변의 10명에게 나의 깊은 약점을 이야기하면 앞에서는 모두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중 8명은 뒤돌아서면 내 아픔을 이용해 본인들의 행복을 쟁취하려 한다.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 삶을 담보 잡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도 절대로 모든 약점을 남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일단 입 밖으로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한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 사이에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말 실수를 한 번 했다가 지금껏 내가 쌓아온 평판이 단번에 허물어질 수 있다.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즐기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공개함으로 자신은 취약해지며 상처를 입고 자존감이 훼손될 수 있다. 우리가 치명적인 약점을 자세히 알려주면 상대는 우리의 약점을 통해 우리를 제압하거나 협박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른 누군가와의 대화와 위로를 통해 약점을 극복하려 하지 마라. 정말 치명적인 약점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극복해야 한다. 남에게 우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 나만의 철학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은 각자만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100이면 100 모두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내가 가진 나만의 철학은 나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나에게 큰 의미를 부여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강요하거나 설득하기 위해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인간은 각자의 경험과 배경을 통해 만들어진 독특한 존재이다. 각자의 가치관과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철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무리하게 남들에게 내 생각을 강요하려고 한다면 서로 간의 대립과 갈등이 발생한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 존재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고 나의 철학과 신념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는 분들이 있다.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단지 내 생각일 뿐이다. 내 마음과 내 습관 하나조차 바꾸기 어려운데 남들이 나의 생각대로 바뀌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 특히 청소년기에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경우 자녀들의 행동에 관심과 걱정을 가지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식들도 각자의 신념과 가치관을 형성해 가고 있는 시기다. 자녀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자녀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장을 위해 자녀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자녀를 가이드하고 지원하되 자녀를 강요로 이해시키려 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강요해서 잘 풀리는 일이란 절대로 없다. 자신의 철학은 스스로 소신 있게 홀로 지켜가시길 바란다. 말을 옮기지 마라. 우리 주변에는 남의 말을 잘 옮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 때문에 종종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말을 옮기는 습관은 항상 화근이 된다. 말을 잘못 옮기면 여러 사람이 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친구에게든 원수에게든 남의 말을 함부로 옮기지 말아야 한다. 특히나 친구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면 절대로 다른 친구에게 말을 옮기지 마라. 내 친구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제발 나라도 그 비밀을 지켜줘야 한다. 가벼운 내 입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게 된다면 그보다 슬프고 억울한 일은 없다. 입장을 바꿔 내가 절친한 친구에게 약점을 털어놨는데 시간이 지나 모두가 내 약점을 안다고 생각해보면 절친과의 신뢰와 우정이 깨질 뿐만 아니라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것이다. 나를 믿는 친구가 본인의 비밀을 알려줘도 절대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말을 옮기지 마라. 친구의 비밀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꽁꽁 묻어두고 절대로 터져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비밀을 들어 알게 되었다면 차라리 그냥 잊어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가슴 깊숙이 묻어두고 잊어버려라. 살아가다 보면 기분 나쁜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그것을 일일이 옮기다 보면 더 큰 화가 생길 수 있다. 말은 굴릴수록 거칠어지는 법이다.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을 뒤에서 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뒤에서 한 말이라도 돌고 돌아서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뒤에서 한 말일수록 더 크게 부풀어 올라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함부로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은 더욱 위험함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자리에 없는 사람을 흉보기 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만 친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사람에게 말을 옮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말은 절대 그냥 돌아다니지 않고 돌고 돌면서 부풀어 올라 크게 변질되어 통제할 수조차 없게 변하기도 한다. 뒷말이 무서운 것은 말이 크게 부풀어 오르기 때문이다. 특히 당신의 불평을 들어주는 사람도 조심해야 한다. 그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맞장구를 치는 사람도 믿을 수 없다. 나의 말을 듣는 동안 절대 다른 데 옮기지 않을게라고 할지 모른다. 언제든 마음이 바뀌어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하지 않기로 했는데 너만 알고 있어 라는 말까지 덧붙여서 옮길 수 있다. 사람은 자꾸 말하고 싶어 한다. 입을 무겁게 하는 일은 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밀이라면 애초에 말하지 않아야 비밀을 지킬 수 있다. 인간은 언제든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비밀을 털어놓은 사람과 언제 틀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양심 때문에 약속을 깰 때는 그 사람 뒷말이 많아서 못 쓰겠어라는 독이 되는 말까지 달며 자기 합리화를 위해 말을 보탠다. 나의 재능을 남들에게 섣불리 말하지 마라. 은퇴 이후 자신의 재능으로 남들을 도와주며 마음이 풍요로운 노후를 참으로 멋지게 보내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굳이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다. 과시하거나 자랑스러워 보이기 위해 나의 재능을 밝히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시기 질투심을 가진 사람들은 나의 재능을 부러워하거나 시샘하고 나의 선의와 선행을 안 좋게 볼 수도 있다. 나의 재능을 섣불리 말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재능을 과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남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 재능을 섣불리 말하지 않는 것은 내가 가진 재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가진 재능을 조용히 발휘하고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은 진정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다. 재능을 말하고 다니면 안 되는 이유가 더 있다. 내 능력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면 앞으로 많은 부담과 요구가 생길 수 있다. 주위 사람들이 시간을 내달라고 요구하거나 남들과 비교하며 평가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청년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몸을 아껴가며 사용하는 것이 내 자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내 자식들을 위해 내 몸을 아껴가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조심해야 할 사람들. 가지고 싶은 것은 한없이 많은데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뭔가를 바라지만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은 사람. 남의 것은 물 쓰듯 쓰려 하지만 자기 것은 너무나 아까워하는 사람. 자신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한 사람. 무지하지만 확신에 차 있는 사람. 자신 외에는 다 도둑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흘러간 옛 노래만을 쉼없이 부르는 사람. 부모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부모 모시는 일을 끊임없이 비판하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다 남이 뭔가를 하면 안 되는 1000가지 이유를 조리 있게 되는 사람. 국민을 위한다면서 실은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 말과 행동이 완벽하게 다른 사람. 남과 자신을 재는 잣대가 확실하게 다른 사람 등등.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집착하지 말아라. 영화배우 메릴 스트립은 젊을 때는 젊은 대로, 나이가 들어서는 나이가 든 대로 거기에 맞는 역할을 잘 소화하며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얼굴에 손 떼지 않는 자연스런 모습이 좋다. 한국 연예인 중 얼굴에 손을 대서 망가진 사람들이 여럿 있다. 외모가 중요한 그들이 외모에 집착해 성형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늙어가는 자기 모습을 인정하기 싫고 조금이라도 예뻐지고 싶어 그랬을 것이다. 그렇지만 결과는 전혀 아니다. 그들은 표정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다. 다양한 표정을 통해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 그런데 주름을 없애기 위해 제3목록 1호인 표정 근육을 마비시킨 것이다. 참으로 어색하다. 어쩌다 저런 선택을 했을까? 본인은 결과에 만족하고 있을까? 정말 궁금하다. 뭐든 집착하는 것은 좋지 않다. 집착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돈을 쫓는다고 돈이 생기는가? 사람만 취해질 뿐이다. 사랑에 집착한다고 그 사랑이 내게 오는가? 오던 사랑도 도망간다. 자기 얼굴에 집착할수록 얼굴은 망가진다. 건강에 가장 해로운 것은 건강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이다. 나는 주름을 없애는 대신 아름다운 주름을 갖고 싶다. 몸을 힘들게 하라. 우리는 쓸데없는 생각과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 걱정이 밑도 끝도 없다. 회사에서는 휴가 가서 어떻게 놀까 생각하고 휴가지에서는 회사에 별일 없을까 생각한다. 이는 휴가를 간 것도 아니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뭔가 한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안 한 것이다. 아이들은 다르다. 아이들은 그때그때 최선을 다한다. 북한의 위협도 주가 폭락도 중요하지 않다. 그들에겐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하다. 쓸데없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천천히 간다. 잡생각을 버리는 방법 중 하나는 몸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헉헉거리며 높은 산을 오르다 보면 생각은 사라진다. 내 호흡과 힘든 몸만을 생각한다. 절벽에 매달려 절벽을 오르는 사람에게 미래는 관심사가 아니다. 오로지 밧줄을 잡고 오르는 것만 생각한다. 잡생각이 많다는 건 그만큼 몸이 편하다는 증거이다. 인생에서 내려놓아야 할 4가지. 말센스라는 대화법에 관한 책을 재미있게 읽었다.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님처럼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덤불숲에 들어가 헤매지 마라. 잘못했다면 바로 사과를 하라 등등. 대화에 관해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잘 묘사했다.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쳤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늘 주인공이 되려 했고 늘 누군가를 가르치려 했다. 남의 이야기를 가로채 알량한 내 경험을 늘어놓기 바빴다. 대화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무엇일까? 충조평판이다. 충고나 조언하는 것, 평가나 판단을 내려놓아야 한다. 상대는 충고를 원하지 않는데 우리는 기꺼이 충고를 한다. 그럼 둘 사이에 금이 간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충고는 원수가 되는 지름길이다. 평가와 판단도 그렇다. 상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혼자 미루어 짐작하고 판단하고 평가한다. 다른 사람과 제대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평가와 판단을 내려놓아야 한다. 장자는 이를 심재라 했다. 마음을 목욕제게 시킨다는 말이다. 상대의 말을 들을 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상대 말이 들리지 않는다.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가득하면 상대의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럴 때는 여실직연이란 말을 기억하면 좋다.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경지다. 지레짐작으로 판단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으라는 말이다. 자랑의 끝은 이렇다. 기러기 2마리와 청개구리 1마리가 친구가 됐다. 가을이 되어 기러기는 남쪽으로 가야 했다. 기러기들은 너도 하늘을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했다. 순간 청개구리는 묘안이 생각났다. 기러기 2마리에게 나뭇가지를 양쪽에서 물게 하고 자신은 그 가운데를 물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멋지게 하늘을 날자 땅 위에 청개구리들이 부러워 박수를 치면서 물었다. 도대체 저런 아이디어를 누가 낸 거야? 청개구리는 바로 라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땅에 떨어져 죽었다. 자랑의 종말이다. 옛말에 초학 3년이면 천하무적이고 재수 3년에 촌보난진이라 했다. 글 3년 배운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이다. 하지만 배울수록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배운다는 것은 겸손을 가져다 준다. 무섭다는 걸 알게 해준다.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 용감한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강한 자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마라. 너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야. 힘이 들어도 힘든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살 수 있다. 당연히 힘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힘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고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한다. 그런데 듣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다. 가끔 듣는 건 괜찮지만 만날 때마다 들어야 한다면 그건 고통이다. 그럼에도 힘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일은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다. 오랜만에 힘든 이야기를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너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야. 내가 더 했어 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힘든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있다. 남의 고통을 빌미로 자기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모양이다. 위로 좀 받고 싶어 힘든 이야기를 꺼냈는데 내가 거꾸로 그를 위로할 지경이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상황이다. 마치 누가 더 힘들었나를 겨루는 것 같다. 맛있는 대화를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한다. 잘 듣는다는 건 그 사람 말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한 말을 반복하고 그 사람의 심경을 말로 표현하고 질문을 하고 온몸으로 그 사람 말을 들어야 한다. 힘든 이야기를 듣고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가 더 힘들었다고 말하는 건 상대를 모욕하는 일이다. 힘든 상대를 더 힘들게 하는 행위이다. 선선한 사람이 되어라. 까칠하고 까다로운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뭐 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자기 안테나에 뭔가 걸리면 꼭 짚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린다. 이런 것에 자부심까지 느끼는 것 같다. 같이 외식을 해도 조미료를 많이 썼다. 생선회가 신선하지 않다. 난 텍스타일을 보면 알 수 있다. 조명이 너무 밝다. 직원이 불친절하다라고 하면서 트집을 잡고 집들이 하는 집에서조차 음식 평론가처럼 짜니 신이 덜 익었느니 하면서 음식 타박을 한다. 이런 사람과의 만남은 신경이 쓰인다. 식당 선정도 함부로 할 수 없다. 기름진 건 싫다니까 중식은 안 되고 날 것도 안 되니 일식도 사절이고 차 떼고 포 떼면 남는 건 한식뿐이다. 시끄러운 것도 싫고 양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비싸도 안 되고 저렴해도 안 된다고 하니 정말 갈 곳이 마땅치 않다. 당연히 그 사람과의 만남이 줄어든다. 그런데 왜 이들은 까다로울까? 태생적인 면도 있지만 까다롭게 구는 걸 통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걸 증명하려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란 걸 알리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 반대다. 모두가 기피하는 사람이 될 뿐이다. 어느 자리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이런 사람을 전문 용어로 진상이라고 부른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 사랑이 그렇다. 사랑은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접근하고 들이댈수록 그 사람은 기겁하며 도망친다. 사랑할 사람이면 별 노력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 있는 것도 그렇다. 자식을 잃은 사람, 애인과 결별한 사람에게 잊으라고 이야기한다. 쓸데없는 조언이다. 있는 것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건 시간만이 해결할 수 있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다. 하지만 마음 편히 사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마음을 고쳐먹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할 수 있는 일에 힘을 쓰고 할 수 없는 일을 포기하는 것이 지혜이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일이 있다. 내가 할 일, 남이 할 일, 하늘이 할 일이 그것이다. 노력한다고 모든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혜는 그걸 구분하는 것이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 내 사전에 포기란 없다. 포기는 김장할 때나 쓰는 말이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말은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다.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는가? 어떻게 불가능이 없는가? 오히려 가능한 일이 적다. 포기할 때는 포기해야 한다. 안 되는 일은 안 되고 될 일은 된다. 될 놈은 뭘 해도 되고 안 될 놈은 무슨 수를 써도 안 된다. 안 되는 일을 무리하게 하다 보면 꼭 탈이 나게 마련이다. 안 될 놈이 용을 쓰다 보면 꼭 문제가 생긴다. 사람 관계도 그렇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좋아할 것이고 원래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내가 노력해도 여전히 나를 미워할 것이다. 이런 건 노력의 경지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무르르듯 사는 것이 좋다. 아이와 어른의 차이. 아이인지 어른인지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는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아이들은 내 안에 오로지 나만 있다. 배고프면 울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징징댄다. 남이야 어떤 상황이건 개의치 않는다. 오로지 자기만 생각한다. 나이가 들면 남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배가 고파도 남을 의식해 참고
기분이 나빠도 함부로 성질을 부리지 않는다. 철이 드는 것이다. 그런데 돈과 권력이 생기면 다시 아이가 되기 쉽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편함과 유익만 보인다. 세상은 다 자신을 위해 존재하고 지구도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맞벌이하는 며느리에게 요리까지 잘할 것을 요구하는 시어머니, 음식점에서 온갖 까탈을 부리는 사람, 골프장 캐디를 함부로 대하는 아저씨, 직장 생활에 지친 자식들에게 온갖 사례를 들면서 효도를 강요하는 부모, 아파트 경비나 백화점 직원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그렇다. 이들은 덩치만 큰 아이다. 기저귀만 차지하는 철부지다. 처신의 핵심은 측은지심이다. 나는 물론 다른 사람을 측은한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로 보고 누군가의 아버지고 어머니라는 생각을 해보라. 어떻게 반말이 나오고 함부로 그를 대할 수 있겠는가? 피해야 할 성격 5가지. 손자병법에 나오는 피해야 할 5가지 성격이 있다. 첫째는 필사가살이다.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경우 실제 죽을 수 있다. 여포의 별명은 날아다니는 장수이다. 상대할 사람이 없었다. 결국 이 용감함 때문에 부하에게 죽임을 당했다. 둘째는 필생가로이다. 어떻게든 살려고 하면 포로가 될 수 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위인이다. 자기만 살려 하면 결국 자기도 죽고 상대도 죽는다. 셋째는 분속가모이다. 쉽게 썽을 내면 모욕을 당한다는 것이다. 장비가 그렇다. 관우가 죽었을 때 병력을 이끌고 가면서 범강과 장달에게 흰옷과 흰 깃발을 사흘 만에 만들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자 화를 내면서 2장수를 묶어 때렸다가 결국 2장수에 의해 죽는다. 넷째는 염결가욕이다. 지나치게 깨끗하면 욕됨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애민가번이다. 부하나 사람을 너무 사랑하면 번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핵심 메시지는 바로 지나침이다. 과유불급은 그래서 진리 중 진리이다. 일희일비하지 마라. 고수와 하수를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감정기복이다. 하수일수록 일희일비하고 감정기복이 심하고 고수는 그렇지 않다. 성숙할수록 일관성이 있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거의 화를 내지 않는다. 미국 메이저리그에 속한 선수와 마이너리그에 속한 선수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극소수의 선수만이 메이저에서 뛰고 나머지는 그저 그런 상태로 선수 생활을 마감한다. 하지만 실력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가장 중요한 건 감정 기복이다. 인류 선수는 슬럼프에 빠지거나 1군 선발에서 제외되더라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속이 상해도 내색하지 않고 평정을 유지한다. 이치로가 대표적이다. 그는 담담한 태도로 유명하다. 삼진을 당해도 태어나고 홈런을 쳐도 신난다는 포즈를 취하지 않는다. 경기에 집중할 뿐 경기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삼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지명과 지뢰 그리고 지연이 그것입니다. 지명은 자기 운명을 아는 것입니다. 본인의 소임과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처신하란 말입니다. 지뢰는 예의를 지키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라는 말이고 지연은 말을 적절하게 하고 들을 줄 아는 소통 능력을 말하지요. 삼지의 교훈을 찾는 뜻깊은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